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곳에 따라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영덕 30.5도 등 25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가 7곳군 등 기존 후보지 말고도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천의 이철우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남권 제3의 지역 미사일 기지가 거론된다는 것으로 봐 경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빨라도 이달 말은 돼야 정확한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장소를 사실상 결정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후보 지역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해병대 병사들이 후임 병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포함한 병사 4명은 지난 3월에서 5월 식사를 마친 B일병을 여러 차례 PX에 데려가 빵과 과자, 음료수 등을 강압적으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을 해 영창과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상병이 후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사소한 가혹행위도 근절 대상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경북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의성 지역 밭에서 일하다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후송돼 다음 날 새벽에 숨진 89살 A모 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조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김천에서도 62살 B모 씨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온열 질환자로 16명이 치료를 받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의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는 한편 폭염 속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농산일도 한낮을 피해야 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름 과일 수박이 포항에서도 재배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요. 포항시 기계면의 한 장목반이 20여 년 전부터 소리 소문 없이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당도와 신선도가 좋아 전량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성은 기자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제격인 수박이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큼지막한 수박을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선 유일한 수박 장목반으로 20여 년 전 재배를 시작해 지금은 12농가 4헥타르 규모로 커졌습니다. 친환경 농법 등으로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데다 당도와 신선도가 뛰어나 찾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비료를 사용 않고 거의 퇴비효용을 하니까 퇴비에서 많이 당도 올리는 거라. 예를 들어 화학비료 쓰면 옛날에 화학비료에서 당도 없어가지고 연작 피해도 많았거든요. 이곳 수박은 이달 말까지 농협을 통해 전량 지역 대형마트로 팔려나갑니다. 소규모 장목반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비결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품앗이 전통을 계승한 공동 출하에 있었습니다. 수확 단계부터 장목반 회원들이 공동으로 수박을 따고 선별해 출하하는 방식으로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하할 때 함께 하고 또 계산도 전체적으로 다 출한 뒤에 계산을 하니까 비쌀 때고 살 때고 그 농가들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입니다. 포항시는 수박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여름철 로컬 푸드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하우스 및 포장재를 적극 지원하여 수박 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북 동해안에선 좀처럼 재배하지 않던 수박이 여름철 소득 작물로 얼마나 인기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국제강은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9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4% 증가해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5% 감소한 1조 1,657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364억 원으로 59.6% 감소했습니다. 동국제강은 2분기 영업이익이 는 것은 컬러 강판과 철근 등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5월부터 교량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효교가 C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검 결과 충효교는 상판 파손과 강선 노출, 교각 균열 등 다수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경주시는 추경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효교는 경주 여중과 서라벌대로 이어지는 폭 30m, 길이 300m의 교량으로 지난 1991년 준공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산동성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12명에게 1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총책 47살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총책 A씨는 일명 공할림으로 불리는 인물로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송급책과 대포폰 공급책, 인출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단순 인출책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총책 검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다음 달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 초선의 백승조 의원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초선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 올해는 선거가 없어 도당위원장을 맡아도 실익이 없고 내년에 맡아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경북 국회의원들이 응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김동성, 화학공학과 이진우, 융합생명공학부 황동수 교수팀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 연구성과 100선에 뽑혔습니다. 김동성 교수는 나노 섬유막 개발, 이진우 교수는 전극물질 개발, 황동수 교수는 방호 소재 개발 성과로 우수 연구팀에 선정됐습니다. 미래부는 정부기관의 5만 4천여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전통장 제조업체인 죽장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죽장현과 포항테크노파크, 한동대 등이 연구개발비 8억 원을 들여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음식 기호도를 분석하고 전통장을 활용한 간편 편의식품을 제조해 남미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죽장현의 전통된장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수문화 상품에 선정돼 해외 문화원과 무역관에 상설 전시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탄소산업 예산 반영과 동서교통망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과 전북지사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음 달 중에는 반드시 완료돼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가운데 지지부진한 대구 무주 구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고 문화 분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독성 해파리가 전국 연안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몸에 붙은 촉수를 먼저 제거하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세척한 뒤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종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녹차를 바르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모니터링 결과 포항과 제주, 부산 강릉 해역에서 독성 해파리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특히 포항과 강릉 속초 해역에선 커튼 원형 해파리와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밀집해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